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17일 극우보수 언론과 종편 방송들이 앞다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을 최대 100건을 인정하고 수사 의뢰까지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는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법카 사용 사적 논란 때문에 적지 않은 도덕적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이는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김혜경 씨 법카 사적 사용 논란은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에 시달려온 야당 대표 이재명을 향한 국힘당과 반명 집단의 비난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후임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이런 발언을 국정감사 석상에서 말했다니,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뉴스였을까 싶었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포탈에도 버젓이 올라왔던 이 기사는 한마디로 사실을 왜곡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당한 가짜 뉴스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네이버 다음 포탈에 17일 이후 게재된 김혜경 기사를 검색하면 김동연 지사, 김혜경 씨 법카 최대 100건 사용과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수십 건 올라왔는데요. 이 기사들은 포탈 주요 기사, 추천 기사로 선정돼 클릭수 조회를 올리며 주목받았습니다. 포탈 다음에는 월간조선에 김동연, 김혜경 씨 법카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최초 보도로 떴는데요. 이후 김동연, 김혜경 법카 사용 의혹의 최대 100건 의심,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의 김동연, 60에서 100건 사적 사용 의심 수사 의뢰 등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쿠키뉴스, 뉴스원, 조선비즈, TV조선, 펜앤마이크, 채널A 등등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여러 매체 기사의 제목도 모두 다 비슷비슷했는데요. 기사 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에서도 최초 보도는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 17일 기사 제목은 김동연, 김혜경 법카 질문에 법카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 이미 수사 의뢰였는데요. 문화일보도 같은 날 김동연,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이용 100건 넘어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모두가 가짜 허위 뉴스였습니다. 비슷비슷한 수십 건의 기사들의 제목과 내용만 보면 마치 김동연 지사가 김혜경 씨의 법카 사적 사용이 최대 100건이나 있었고, 그래서 이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그러나 김 지사는 17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조차 꺼낸 적이 없는데요. 김 지사가 말한 법카 사적 사용, 감사 결과 60에서 100건, 수사 의뢰는 김혜경 씨의 법카 사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법카 사용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앞뒤 자르기 기사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해 가짜 뉴스를 보도한 거죠. 이런 대화 내용을 조선일보를 필두로 언론들이 마치 김동연 지사가 김혜경 씨 법카 사적 사용을 감사 결과 확인했고 최대 100건의 사적 사용을 의심해 수사 의뢰를 했다는 내용으로 둔갑시킨 건데요. 악의적 왜곡 보도, 즉 언론이 만드는 가장 사악한 가짜 뉴스인 겁니다. 이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를 통해 진보 진영의 내분을 일으키려는 이관계로 보여지는데요. 아직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거죠. 17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힘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질문 답변만 들어봐도 김 지사가 김혜경 씨 법카 사적 사용이 60에서 100건으로 의심되고 또 이래서 이를 김 지사가 수사 의뢰했다고 생각할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김 지사의 발언은 지난해 감사관실에서 법카 사용 전반에 관한 감사를 했고 그 결과 61건에서 100건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 결과는 김혜경 씨의 법카 사적 사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수사 의뢰 역시 지난해 감사 결과로 했다는 것이지 김혜경 씨를 수사 의뢰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 차원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하자 정우택 의원이 이를 수긍하면서 다시 한번 잘 들여봐달라고 말하며 관련 질의 답변은 끝났는데요. 당시 내용을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자체 감사를 했죠? 의원님 다른 말씀 주시면 제가 빨리 찾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거는 이 경기도청 비서실의 공무원 A 씨가 말이죠. 지난 8월에 네. 그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게다가 스스로 횡령했다면서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했죠. 그리고 관련 증거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지금 지난 8월에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다면 이것도 그때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제가 자료가 지금 왔는데 감사는 2022년 초,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7기 때, 예.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지사가 공석일 때, 예. 그때 그러니까 취임하신 이후에는 안 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어.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근데 이때 파악이 이거 됐습니까? 2022년 그 초에 뭐 했다고 하는데 2월인 네, 것 같은데. 네,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예.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국민권익위에 그렇습니다. 공익 신고한 이 사항이 그때 파악이 적발이 됐었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행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저 자료 직원이 주신 거 보시지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하여튼 작년 2월에 저 감사를 하셨는데 그 지금- 제가 말한 공익 신고한 게 거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 안 되면 그저 안 됐냐 안 됐는지 좀 지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꼭 감사관이 빨리 아마- 보조를 좀 하고 좀 하세요. 예, 이번에 그 권익위 한 그건 말씀하신 거죠, 의원님? 예, 예.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적발이 이따 다시 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네, 자료를 네. 보질 못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안 됐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좀 차제에 우리 전반적인 감사관실 동원해서 한번 전수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익위에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것이 아마 수원지검으로 요건만이 아니고 예. 전반적인 법화에 대해서 이것도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거 포함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법카는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감사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고 또 권익위권도 지금 이제 지검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 차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법화 하고 전체가 있거든요. 넘어갔다? 네, 이제 수사.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100% 가짜 뉴스인데요. 하지만 다른 여러 매체도 조선일보와 비슷한 제목을 달아 보도했는데요. 기자들이 정우택, 김동연 대화 영상을 찾아 한 번만 들여다봤다면 이런 악의적 왜곡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시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똑같이 받아쓴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드는데요. 상식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반명계, 가결파 수박들은 그것 봐라라고 말했고 국힘당도 이 보도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에 나섰는데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선일보 같은 극우 언론이 왜곡 보도를 만들어내면 다른 언론들이 확인도 없이 일제히 받아쓰고 또 이것을 다시 정치인들이 받아 성명과 논평을 내면 왜곡 보도를 낸 언론들은 또 이를 여론인 것처럼 뉴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가짜 뉴스 근절의 모습인가요? 조선일보에서 시작된 이 가짜 뉴스는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가짜 뉴스 근절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진실 추구는 실종됐습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 생산, 유통, 확대 재생산의 과정에서 팩트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바로잡으려는 언론의 노력은 없었는데요. 아니 오히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그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거죠. 진보 진영을 갈라치고 분열시키려는 이관계를 위한 가짜 뉴스였습니다.